You're insecure. 황동현의 시선 집중 인터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이 우한 폐렴에 대한 공포, 이게 정말 확산이 되고 있는데요. 바이러스 감염 경로나 또 위험성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하게 밝혀진 게 없습니다. 하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또 SNS에서는 확인되지 않는 정보와 허위 괴담 등이 무분별하게 퍼지고 있으면서 이 공포를 더 확산시키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 질병 포비아, 이 질병에 의한 공포심이 우리 사회에 주는 영향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통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주아 교수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SNS 그리고 또 메신저 이용 등이 활발해지면서 이 정보 공유 방식도 굉장히 좀 활발해지고 있는데 속도도 늘어나고 있고요. 우리 사회에 이런 변화들이 또 이런 질병, 특히 우한 폐렴 같은 질병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또 뭐 정보, 좋은 정보도 주지만 부정적인 정보 또 왜곡된 정보도 만들어내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과거에는 정보의 접근 자체가 굉장히 문제였거든요. 네.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즉 정보의 양이 미디어를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격차가 존재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스마트 미디어가 보급이 되면서 SNS를 통해서 굉장히 우리가 빠르게 정보를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정보의 접근도 용이해지고 정보의 양도 굉장히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정보가 믿을 수 있는 정보인가라는 어떤 정보의 신뢰가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처럼 일단 양과 접근은 굉장히 용이해졌습니다. 하지만 방금 네. 말씀 또 하신 것처럼 이 우리들이 접하고 있는 이 정보가 정말 제대로 된 정보냐, 이 판단력이 또 중요해져 있는데 개인으로서는 이렇게 홍수처럼 쏟아지는 정보를 다 확실하게 판단해내는 건 또 한계가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정보의 수준이나 신뢰, 진위 여부가 더 중요한 시대가 되었거든요. 네네. 예, 특히 인터넷 매체가 급속히 증가하고 또 뭐 팟캐스트나 유튜브 영상이 범람하면서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정보, 정보원이 부족한 정보, 소위 우리가 가짜 뉴스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어요. 네. 이것이 이제 사회적인 문제로 부각되고 있고 어저께도 잠깐 나온 이야기입니다마는 신림동에서 뭐 길에 쓰러진 여성이 감염이 의심된다. 네네. 뭐 이런 정보가 급속도로 확산돼가지고 이제 좀 논란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정보를 우리가 믿을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 그거에 대한 어떤 관점이나 시각을 좀 키워야 되는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가짜 뉴스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그 가짜 뉴스가 이번에 특히 이런 질병 사태 직면해서는 또 다른 공포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전혀 의도치 않은 그런 상황들, 사회적인 어떤 혼란들이 더 가중되는 그런 악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미 이런 괴담 수준에 확인되지 않은 뉴스는 수년 전부터 문제가 되어 왔거든요. 네. 사스나 메르스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고 지금 뭐 아직까지도 에이즈나 한센병에 대해서도 오해라든지 잘못된 정보가 남아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이런 그 정보에 있어서는 사실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가 훨씬 더 전파력이 강합니다. 메시지를 우리가 이제 전파시킨다는 것은 결국 행동이잖아요. 네.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하거나 뭐 링크를 걸어준다거나 퍼나른다고 우리가 소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는 이제 긍정적인 정보보다 부정적인 정보가 훨씬 더 이 행동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긍정적인 동기보다 이제 부정적인 동기가 이렇게 쉽게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것은 사실은 뭐 마케팅이라든지 인지심리학 쪽에서도 다수가 연구가 된 사실이고요. 네. 한편으로는 또 이런 부정적인 정보가 사실 굉장히 자극적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런 정보들이 더 퍼지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기 상황에서 이런 부정적 정보들이 사회 혼란을 더 부추길 수 있고 그 우려가 지금 현재 이런 질병 상황 또 이 바이러스의 감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네. 나오면서 더 확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네, 말씀하십시오. 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좀 정확한 정보를 접속할 필요가 있는데요. 네. SNS나 포털을 통해서 떠도는 이야기에 지나치게 이제 불안해하고 이것을 링크하거나 전달함으로써 부정확한 정보를 자기만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타인에게까지 노출시키는 일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요, 이런 정보가 출처가 불분명하고 그 진위가 불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확산되는 것은 인간들이 갖고 있는 방금 뭐 언급도 좀 하셨지만 부정적인 정보에 대한 그리고 어떤 공포에 대한 심리가 이런 것들 진위 여부, 진실을 밝히려는 어떤 논리적인 접근보다는 감성적인 접근을 더 앞서게 한 그런 요인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렇죠. 사실은 우리가 많은 정보를 접하는 데 있어서 이제는 SNS에 굉장히 많이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우리가 접하는 대부분의 정보가 이제 SNS 또 포털에서 이제 정보를 접하다 보니까 이런 정보들의 특징이 한번 SNS를 접속해가지고 특정 뉴스나 기사를 보게 되면 그 옆에 연관 영상이라든지 연관 기사들이 굉장히 많이 뜨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자기도 모르게 또 클릭해가지고 비슷한 영상들이나 정보들을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접속을 하게 되고 그렇다 보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분별력이 없이 가짜 뉴스에 대해서도 노출이 되고 그것을 신뢰하게 되고 이제 카더라라는 것도 이제 믿게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네. 그런 악순환을 막기 위해서 우리 사회가 이런 정보를 좀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내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특히 이렇게 바이러스나 이런 질병에 의해서 사람들이 공포,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누가 그런 어떤 정보에 대한 선순환 구조를 적극적으로 만들어내는 역할을 해야 될까요? 네, 아무래도 보건당국 질병관리본부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공지나 알림을 통해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어저께도 나온 이야기입니다만은 네. 당국에서도 뭐 가짜 뉴스에 대해서 엄벌 같은 걸 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이제 나왔는데요. 네. 사실 지금 1339 그 콜센터라든지 보건소라든지 이런 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고 문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대응이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뉴스나 홈페이지나 또 재난문자 같은 것을 통해서 좀 더 정확한 뉴스를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우리 일반 사람들도 SNS나 포털에 돌아다니는 그런 좀 정보원이 불분명한 그런 이야기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좀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매체 또 공신력 있는 매체에서 공식적으로 기관에서 보건당국에서 이야기하는 거를 좀 믿고 정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잘못된 정보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또 희생당하는 질병보다도 잘못된 정보에 의한 그런 광기와 포비아, 공포의식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어 오지 않았습니까? 혹시 예를 들 수 있으면 좀 예를 들어 주시겠어요? 예, 예전에 사스라든지 메르스 때도 비슷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도 네. 잘못된 정보 때문에 불필요하게 이제 사람들이 그 공포심을 갖거나 위축되거나 뭐 손만 잡아도 감염이 된다라든지 전혀 근거 없는 그런 그 정보 때문에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위축되거나 공포심을 갖게 되고 그것이 온라인상으로 급속하게 전파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네. 예. 그리고 뭐 이런 꼭 질병과 관련된 것이 아니더라도 네. 뭐 최근에도 5.18과 관련해서라든지 다양한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도 잘못된 정보는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또 전파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죠. 네. 방금 교수님께서 5.18 민주화운동도 언급해 주셨는데 실은 정보가 왜곡되고 그 정보에 의해서 사람들이 이 어떤 상황을 인식하고 또 그것이 시간이 흐르면서 세뇌되기 시작하면 그것을 바로잡는 것은 정말 힘들더라고요. 특히 5.18 민주화운동도 아직까지도 폄훼하는 세력이 있는 것처럼 이런 질병이나 인간들의 어떤 죽음과 또는 어떤 병과 관련된 데서 나오는 왜곡된 정보는 제대로 된 정보를 끊임없이 주더라도 그것이 제대로 이해하게 되는 데까지는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번 일도 사실은 국가적인 위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사회적인 어떤 위기 상황에서 중요한 이슈와 관련해서는 좀 더 사람들이 이성적인 판단이 먼저 감정적인 것보다 이성적인 판단이 더 요구되어야 될 것 같고요. 네. 자칫 잘못하면은 이런 가짜 뉴스라든지 불분명한 정보로 인해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런 사회적인 문제보다 더 큰 혼란이 야기가 될 수가 있고 이것이 지금 감염과 관련한 네. 이런 질병과 관련한 것보다 더 큰 사회 문제로 발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이성적이고 믿을 수 있는 매체를 접속하고 좀 더 신중한 그런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방금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정보에 대한 이성적으로 접근하고 그 정보를 제대로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보를 생산하고 정보를 전달해주는 이 정부 기관에 대한 신뢰, 이 신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반복해서 이런 기관들이 공식적인 어떤 루트를 통해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려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되겠죠. 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안주화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Yeah.